여러분들은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을 단순 직역을 해보면 데이터 시각화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주제와 정보를 바탕으로 추출한 데이터를 보는 이로 하여금 복잡한 데이터를 보기 쉽게 시각적으로 풀어서 나타내는 걸 바로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어려운 말로 들으면 감이 안 오는데 사실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은 일상생활에도 이미 깊게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두 가지 예시로 확인을 해볼까요? 2020년 코로나 사태 기억하시죠? 코로나 확진자 수를 각지 병원에서 전달을 받아서 지역별, 국가별로 편하게 볼 수 있었던 어떤 주요 확진자 현황이나 또 2024년도를 가장 뜨겁게 달굴 미국 대선 예측 결과 역시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데이터를 집계해서 한눈에 어떤 후보가 대세인지를 확인시켜주죠. 이렇게 어떤 형태의 정보이든 보는 이들에게 가장 한눈에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그래프, 차트, 표 등으로 간략하게 나타낸 거를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헤스티아가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대회는 바로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포스터로 분석하고 만드는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대회 두 가지입니다. ASA와 ISLP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대회 지금 시작합니다. 대회를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난 이과도 아니고 데이터 분석도 할 줄 모르는데 이건 나랑 관련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영상 나가지 말아주세요. 사실 많은 전공들 중에 사회인문 쪽 계열은 대다수 학부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나 통계적인 것들을 필수로 커리큘럼 조건에 넣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영경제로 아주 유명한 유펜도 소시올로지, 즉 사회학을 이번 연도부터 스템으로 공식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부 커리큘럼에 Applied Research and Data Analysis나 Advanced Research Method 같은 것들을 필수 수강 과목으로 지정을 해놨죠. 혹시라도 문과 학생인데 사회, 경제, 경영학 등 사회과학 계열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역시 도전해볼 가치가 크게 있는 대회입니다. 자, 그럼 두 대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ASA와 ISLP 대회 형태와 참가 자격은 거의 같지만 ASA는 미국 본토에서 학교를 재학 중이어야만 가능하며 ISLP는 다국적 대회로서 ISLP에서 지정해준 국가 코디네이터가 있는 나라라면 어디든 출전이 가능합니다. 대회 참가 자격입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ASA는 학년별로, ISLP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출전 카테고리를 제한해 두었는데 개인 참가랑 팀 참가가 모두 가능합니다. 두 대회 모두 학년이나 나이가 섞인 팀으로 출전을 할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학년과 나이의 카테고리로 출전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참가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고 도전하기로 마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등록과 제출 마감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ASA의 등록은 이미 진행 중이고 포스터 제출 마감일은 6월 30일입니다. ISLP의 접수는 2024년 2월 1일에 사실 시작되었어요. 특이한 게 이 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어떤 대회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데드라인은 2025년 4월 20일입니다. 즉, 지금부터 내년 4월 접수까지 모든 제출물이 합산되어 수상이 정해집니다. 자, 그럼 접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A는 대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 포맷을 제출하도록 하며 학교 선생님이나 어드바이저의 연락처와 정보가 필요합니다. ISLP는 대규모의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한데요. 먼저 1명에서 5명의 팀을 짠 후 학교 선생님 혹은 어드바이저를 구한 후에 국가 코디네이터에게 2025년 4월 20일까지 참가자의 국적을 통보하고 국가 코디네이터가 ISLP에게 팀원의 숫자와 국적을 통보하면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참고로 국가 코디네이터는 ISLP 대회 웹사이트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이메일 연락처를 통해 알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이 어떤 부분을 주로 보고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심사위원들은 작품의 5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채점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포스터의 디자인, 컬러, 패턴, 문법, 스펠링과 같은 전반적인 요소들이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두 번째로 통계학적 변동성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생산적인 리서치 질문으로 연계가 되었는지, 세 번째로 분석한 데이터들이 리서치 질문에 답을 하는데 얼마나 유용했는지, 네 번째로 리서치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그래프나 비주얼리제이션 기법을 사용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리서치 질문이 얼마나 창의적이며 이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변수 요인들을 설정을 했는지 이렇게 5가지의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채점 기준이 잘 반영된 포스터를 예시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작년 ASA 고등학생부 우승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우승팀의 경우에 주제를 독특하게도 ASA 대회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정했습니다. 독특한 주제랑 더불어서 ASA 측에서 우승 포스터들을 공식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구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을 활용해서 아주 영리한 비주얼리제이션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등 작품이 설명한 우승 포스터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대부분의 우승작들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 1개 바그래프를 반드시 넣었는데요. 2019년부터는 바그래프의 추세가 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더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승 포스터들은 대부분 3개의 그래프를 메인으로 활용을 했고 전체 포스터 크기에서 그래프가 차지하는 영역은 35%에서 40% 정도, 이제 나머지를 글로써 활용을 했다고 하네요. 자, 열심히 만들었는데 제출 형식의 기준에 잘 맞춰야 되겠죠? ASA와 ISLP 제출 형식은 아래와 같이 제가 표로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넣어뒀습니다. 차이를 좀 말씀을 해드리면 ASA는 A4 용지처럼 세로가 긴 포스터면 ISLP는 가로가 긴 스케치북 같은 형태의 포스터입니다. 두 대에 모두 주의해야 될 점을 한 가지 덧붙인다면 공정성을 이유로 포스터에 학생이나 학교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대회의 우승 상품이랑 입시 활용도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승 상품은 두 대 합쳐서 대충 한 $100에서 $500 정도, 그리고 또 뭐 우승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공학용 계산기 또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에스티아가 소개해드린 재밌는 ASA랑 ISLP 대회였습니다. 더 알아보고 싶은 대회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더 많은 대회가 궁금하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에스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